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대세는 쿠버네티스 강의의 후속편인 헬름편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다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헬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처음 들어봤다면 쿠버네티스를 잘하기 위해서 꼭 배워둘 필요가 있는 툴이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헬름에 대한 도입 배경과 헬름이 뭐고 기존 방식과 헬름을 사용했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한 살짝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 강의의 커리큘럼 소개와 헬름의 어느 정도 양을 다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면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하나의 앱을 올리려면 우리는 야물 파일을 만들고 kubectl로 클러스터에 생성 명령을 날리죠. 하나의 앱을 구성하는데 여러 오브젝트 리소스가 쓰이지만 최소한 서비스나 파드, 그리고 컨피그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업무별로 앱을 쪼개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능 추가로 인해 새 앱들이 생기면서 앱의 종류는 많아지게 돼요. 그럼 앱마다 각각의 야물 파일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A 앱의 야물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이나 몇몇 특수한 값들만 수정하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앱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프로젝트라면 보통 개발이나 QA, 운영 환경으로 분리가 되는데 회사별로 네이밍 룰이 있어서 각각의 환경마다 오브젝트 이름을 다르게 만든다던가 배포 환경에 따라 야물 파일을 만들 때 속성 값을 다르게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정적 야물 파일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야물은 정적 파일이기 때문에 리소스별로 야물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리소스가 많아질 경우 야물 파일에 대한 유지 보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을 통해 야물 파일을 동적으로 생성하게 해주는 툴이 필요하고 이런 툴이 바로 헬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헬름을 사용해야 되는 도입 배경이었고요. 다음으로 헬름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헬름을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헬름은 2015년 데이즈라는 회사에서 내부 프로젝트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에 열린 큐브콘이라는 포럼에서 발표를 했고 현재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름 V2의 시작은 2016년 1월 구글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구글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데이지에서도 헬름을 오픈소스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헬름 V2가 꾸준히 고도화됐고요. 저도 처음엔 헬름 V2를 썼었는데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모든 통신을 담당하는 API 서버가 있죠. 헬름 V2를 쓰기 위해 틸러라는 걸 클러스터에 설치하면 이 틸러가 API 서버와 REST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헬름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틸러와 gRPC라는 통신을 하면서 기능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헬름 V2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복잡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헬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편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썼었고요. 그리고 헬름은 2018년 6월에 CNCF에 합류를 했습니다. CNCF가 뭐냐면 클라우드에 대한 오픈소스 기술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큰 단체인데 아무 클라우드 기술이나 오픈소스면 등록을 하고 합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서 CNCF에 합류하는 것 자체만으로 오픈소스로서 그 공식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CNCF가 클라우드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헬름 V3는 2019년 11월에 릴리즈 발표를 했는데 구조가 매우 깔끔해졌어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돼요. 만약 현재 헬름 V2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V2 버전은 지원이 중단됐기도 하고 헬름 V3로 바꾸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V3는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헬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헬름을 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 클러스터가 있고 앱 2개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이곳에 배포할 야물 파일 내용을 보면 먼저 서비스는
파란색 앱1과 앱2에 대해서 네이밍이 다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셀렉터에는 프리픽스로 D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연결될 파드는 앱1과 앱2에 대해 네임과 라벨링 그리고 이미지의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고 라벨에는 서비스의 셀렉터와 마찬가지로 앞에 DV라는 프리픽스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fig 맵은 이름이 앱1과 앱2고 파드에게 전달할 데이터로 환경 변수인 DV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한 내용만 넣은 거지만 비슷한 앱들을 여러 개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트와 같은 세부 설정들은 모두 같고 네이밍이나 config 맵의 데이터들의 내용만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별, 앱별 네이밍을 붙여서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놓고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려면 큐브크레이트 명령으로 이 파일들을 모두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다음으로 개발이 잘 돼서 이번엔 QA 환경에 배포를 한다고 해볼게요. 야물 파일을 보면 앱1과 앱2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똑같고 셀렉터나 라벨의 프리픽스 부분에 DV 대신 QA가 들어가고요. config 맵의 데이터 부분에도 QA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환경에 여러 종류의 앱을 만들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복사가 되고 앱의 네이밍 룰에 따라 그리고 대부나 QA 등의 환경에 따라 야물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QA 환경에 대한 프리픽스 네이밍을 붙여서 야물 파일을 만들고 배포를 하면 이렇게 QA 클러스터에 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야물 파일의 양도 많아지고 이름이라도 바뀌게 되면 일일이 수정해줘야 할 부분들이 많죠. 결국 관리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헬름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에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볼게요. 먼저 헬름을 쓰기 위해서는 헬름 차트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를 하나 보면 네임과 셀렉터 부분에 변수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네임에는 나중에 변수 앱으로 주입되는 값이 세팅이 되고요. 셀렉터에는 env와 앱 변수에도 각각의 값이 세팅이 되면서 나중에 배포되는 내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드나 config 맵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kubectl이 아닌 헬름 커맨드로 배포를 해야 되고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헬름 인스톨이라는 명령어고 아규먼트로 템플릿에 지정해 놓은 변수와 해당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렇게 잘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Q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규먼트의 값만 바꿔서 배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헬름을 쓰면 기존에 이렇게 배포돼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간편해져요. 그리고 새로 앱이 추가되더라도 더 이상 야물 파일을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배포 명령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헬름을 내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헬름을 잘 알면 오픈소스들을 쉽게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소스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존의 환경에서 돌아가던 자신의 오픈소스 제품들을 빨리 컨테이너 환경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서 컨테이너 시장에 먼저 진입하려고 하는 추세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환경만 고려해서 헬름 템플릿을 만들면 되지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솔루션을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제품별로 모듈을 나눠서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템플릿을 분리해 놓는 거고요. 모듈 1을 설치하더라도 PV를 세팅할 때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헬름 명령어와 옵션을 써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가이드를 보고 내 환경에는 모듈 1과 모듈 2만 있으면 되고 PV로는 호스트 패스만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내용들만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배포가 돼요. 그래서 헬름을 쓰는 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내 업무 환경별로 배포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쉽게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헬름을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알아두면 득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헬름의 전체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제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환경적으로 이 강의에서 사용되는 쿠버네티스 버전은 3.4.2 버전이고요. 제가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을 시엔 이 헬름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었지만 헬름 버전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 더 상위 버전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버전은 쿠버네티스 1.16부터 1.19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헬름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이론과 실습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 강의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지만 실습을 따라하기 위해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쿠버네티스 설치나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강의는 헬름 사이트 가이드를 주로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범위는 이렇게 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트로덕션은 헬름에 대한 설치나 간단 사용법이고요. 토픽은 헬름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차트 템플릿 가이드는 말 그대로 헬름 차트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고요. 그리고 헬름 커맨드는 콘솔상에서 헬름 컨트롤을 할 때 명령어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름을 사용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나 하우투는 자주 사용되는 헬름 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름 사이트에는 이런 카테고리들로 나눠져 있는데 헬름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초심자가 헬름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위한 용도로는 카테고리화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강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강의는 헬름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첫 스텝으로 기초 다지기에서 지금 들으시는 왜 헬름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헬름 바로 써보기 이론과 실습을 해보면서 헬름 사이트 기준으로는 대략 이 정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 템플릿 가이드에서는 내 차트 만들기 1, 2를 배우고요. 헬름 사이트 기준으로 이 정도의 내용을 배우게 돼요. 헬름 사용 목적 중 하나는 이렇게 내 헬름 차트 템플릿을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헬름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스텝에서는 몇몇 오픈소스 헬름 차트를 분석해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 주제별 기능 익히기에서는 헬름을 내 사이트에 구축했을 때 사용 팁과 헬름의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여기까지 배우면 대략 이 정도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강의를 만드는 중에 이 목차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헬름 자체에서 계속 버전 업데이트와 내용 추가가 되면서 이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본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